미식 축구의 모든 것 All About NFL 이제 First and Five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2부에서는 이제 2주차에 있을 경기들에 대한 프리뷰인데요. 앞서 이제 1부가 상당히 길었기 때문에 2부에서는 좀 이제 중요한 포인트들만 짚고 빠르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빨리 하라고 계속 눈치를 주셔서 네. 네, 그 경기별로 그 관전 포인트, 키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승부 예상하는 네. 그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난 1주차의 승부 예상 제가 이겼거든요. 축하드립니다. 제가 끝나고 술 사겠습니다. 예, 아싸. 아무튼 이제 이 2주차에 있을 경기들 프리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앞서 1부에서 이 템파베이와 캐롤라이나에 대한 경기를 이제 예상을 했고, 이제 애리조나 카디널스부터 이제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리조나가 볼티모어 레이븐스를 만나게 됐는데요. 2주차부터 카일러 머리 선수가 굉장히 어려운 상대를 만나게 됐습니다. 지난 경기 퍼펙트 패서 레이팅을 기록하기도 했던 이제 라마 잭슨인데 아무래도 이제 무게가 좀 볼티모어 쪽으로 많이 쏠린다 이렇게 봐야겠어요. 그렇죠. 이제 지난주 경기를 보면 이 두 팀의 모습이 상당히 비슷하다. 그러니까 미러 이미지다라고 네. 저는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제 뭐 써왔는데 아까 이제 저희가 1부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븐스가 보여준 모습이 대학 경기 같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특히 이제 라마 잭슨이라는 그 듀얼 스레이 쿼터백과 네. 마키스 브라운 중심의 롱 패스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칼리지 스프레드 오펜스 같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 카일러 머리 그 다음에 이제 클리프 킹스베리가 이제 맡게 된 카디널스는 딱 그 공격이거든요. 두 팀이 보면 비슷한 유형의 쿼터백과 상당히 비슷한 유형의 어떤 그 미러 이미지다. 데칼코만이다라는 거하고 그게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카디널스는 어쨌든 그거보다 더 어린 팀인데 저번 주에 이제 막판에 공격이 많이 좀 살아나서 네. 이게 좀 기량이 좋아지나라는 기대를 갖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기대는 되지만 일단 이 경기가 카디널스 입장에서는 원정 경기고 네. 그리고 지난주에 상대했던 라이언스보다는 수비가 더 좋은 팀이다. 그렇죠. 라는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이 두 가지만 딱 짧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서 저는 레이븐스의 승리를 예측해 봅니다. 네, 저도 레이븐스가 승리할 것 같고요. 결국은 카일러 머리가 지난 경기에서 보여줬었던 이 4쿼터에서의 능력을 이 경기에서 또 보여줄 수 있느냐가 결국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애리조나 카디널스와 볼티모어 레이븐스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 경기는 댈러스 카우보이스와 워싱턴 레드스킨스입니다. 지난 경기 뉴욕 자이언츠에게 승리를 거둔 댈러스 카우보이스인데 이제 워싱턴도 물론 이제 아쉽게 패배를 하긴 했습니다만 전반전 물론 앞서 나가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네. 더군다나 이 양 팀의 경기 또 하나의 이제 지구 라이벌 맞대결이 되겠고 결국은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는 경기지만 그래도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앞서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구 라이벌이라고 표현해 주셨지만 이 두 팀은 사실 메이저리그로 치면 양키즈 레드삭스 같은 관계거든요. 네. 그러니까 NFL을 대표하는 라이벌 관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경기를 보면 그래서 더 이제 예측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네. 레드스킨스가 뚜껑을 열어보니 생각보다 강하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는 어쨌든 많은 팬들이 기다리실 텐데 아마도 에이드리안 피터슨이 뛰지 않을까. 데리어스 가이스라는 이제 주전 러닝백이 1주차에서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 게 예상이 된다라는 네. 거고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1주차에서 카우보이스는 사실 자이언츠 상대로 압승을 거두긴 했지만 네. 아직 보여줄 게 많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력이 남아있다. 네, 이지키엘 엘리엇을 피치 카운트를 두고 관리를 했다. 많이 뛰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엇을 이제 풀 가동을 한다 그러면 사실은 네. 2주차에도 풀 가동할지는 아직은 확정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풀 가동은 아니더라도 조금 더 이제 가동률이 높아지겠죠.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더 다양한 공격을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아직 안 본 것도 분명히 있을 거다. 네. 새로운 오펜시브 코디네이터 체제하에서 그런 어쨌든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경기에 가장 그 어쨌든 승부를 좌우할 그 어떤 팀, 그러니까 양 팀의 공격, 수비, 스페셜 팀 중에서 네. 경기의 승패를 가장 좌우할 팀 유닛은 달라스 카우보이스의 수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카우보이스는 공격력 중심의 팀이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재작년까지만 해도 엘리엇 그 이전에는 뭐 다른 러닝백들로 쭉 하면서 그다음에 토니 로모를 이용한 패스 이런 공격을 쭉 해오면서 공격 중심의 팀이었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팀이 수비가 보완이 되기 시작하더니 올해는 지금 달라스 카우보이스는 수비는 저는 감히 리그 정상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카우보이스 공격도 기대가 되지만 사실 이 경기는 카우보이스 수비진이 차이가 될 것이다. 디퍼런스는 카우보이스 수비. 그래서 이 경기는 카우보이스 수비가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저도 카우보이스의 승리를 예측해 봅니다. 예. 예, 저희 둘 다 모두 이제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승리를 예측을 했고요.
다음 경기는 인디애나폴리스 콜츠와 테네시 타이탄스의 경기입니다. 이 테네시 타이탄스 이제 홈 개막전이 될 텐데 이 경기 하프타임 때 스티브 맥나의 9번 그리고 에디 조제의 27번이 영구 결번이 된다 그래요. 네, 이 두 선수는 지금 테너시 타이탄스 그리고 예전에 이제 팀을 옮기기 전에 휴스턴 오일런스 이 프랜차이즈에 상당히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선수들이죠. 네. 맥네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쨌든 팀을 유일한 슈퍼볼로 올려놨던 우승은 못했지만 거의 우승 문턱까지 갔었던 그 팀의 쿼터백이었던 거고. 네. 에디 조지는 사실 이제 이 팀을 대표하는 터프가입니다. 예전에 이제 90년대 더 거슬러 올라가서 7, 80년대에 보면 러닝백들은 웬만한 부상을 당해도 그 다음 주에 계속 출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에디 조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상당히 부상이 많은데도 계속 출전하는. 그래서 이제 터프가의 대명사였고 심지어 뭐 팔 부러지고 이런 거는 뭐 계속 그냥 출전할 정도로 네. 정말 그 부상을 이기고 출전하는 투혼이 대단했었는데 지금 사실 현역에서 그런 선수를 찾아보자 그러면 사실은 적절한 비유는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굳이 찾아보자 그러면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그 다뤘던 워싱턴 레드스킨스의 에드리언 피터슨. 왜냐하면 이제 에드리언 피터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전성기는 지났어요. 전성기는 지났지만 피터슨이 어쨌든 기량이 정상급이었을 때 보면 그 뭐 무릎 부상을 당해서 한 해를 통째로 못 뛰던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 다음에 나와서 더 강한 모습으로 나오고 2000야드를 뛰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되게 터프가이라는 이미지가 되게 강한 그런 선수인데 에디 조지가 사실 그보다 한 수 더 어떻게 보면 더 터프가이다 라는 그런 터프가이의 표상이었던 선수인데 네. 어쨌든 이 그 테너시 타이탄스 프랜차이즈에는 상당히 의미 있는 선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두 선수가 이제 영구 결번이 되는 그런 경기가 되겠고요. 예, 본격적으로 이제 콜츠와 타이탄스의 얘기를 해보면 지난 경기 패배를 하긴 했지만 플레이오프 진출팀으로 예상되는 차저스와 접전 끝에 그도 연장까지 가는 승부 끝에 이제 아쉽게 석패하고 말았던 콜츠였고 애덤 비나티에리의 이 필드골 2개의 실패가 아니었다면 승리까지 가져갈 수 있었던 콜츠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테네시 타이탄스는 이번 시즌 강력한 지구 우승 후보로 꼽히던 브라운스를 손쉽게 이 승리로 가져갔고 결국은 이제 굉장히 좀 예측하기 어려운 경기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조심스럽게 저는 인디애나폴리스 콜츠가 승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손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예측을 해보면 일단은 콜츠가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못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자코비 브리스의 체제하에서 네. 지난주 경기가 그걸 어느 정도 증명을 해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타이탄스가 지난주에 승리를 하긴 했지만 가장 중요한 포지션을 뛰는 마커스 메리오타가 기복이 심하다. 네. 2주 연속 팀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느냐? 좀 불안하다. 그래서 저는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콜츠의 승리를 예측해 봅니다. 예. 네, 이제 인디애나폴리스 콜츠의 예측까지 저희의 예상이 둘 다 똑같아요. 네, 계속해서 이제 똑같이 행진을 하고 있는데 과연 다음 경기는 어떨지. 시애틀 시옥스와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맞대결입니다. 지난주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에게 33대3 대패를 당했던 이제 피츠버그 스틸러스가 되겠고 이 경기에서 이제 진 것도 진 건데 상당히 많은 선수들을 부상으로 잃었어요. 그렇죠. 예. 저는 이 경기를 일단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첫 주차 경기를 보고 이 두 팀에 대해서 아직 판단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틸러스도 그렇고 네. 부상도 있지만 스틸러스가 그 정도로까지 페이트리어스한테 깨질 팀이냐? 그건 아직 잘 모르겠다. 네. 물론 페이트리어스가 강하긴 하지만 시옥스도 지난주 홈에서 그렇게 벵걸스를 상대로 어려운 경기를 펼칠 팀이냐? 그것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주차 경기에서 본 두 팀의 모습은 아직 잘 모르겠다라는 거고. 아모른직다. 그런데 어쨌든 재미있는 거는 이 두 팀의 대결은 저는 항상 이런 어떤 매치업을 보면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자동적으로 생각이 나는데 네. 이 시옥스와 스틸러스의 대결은 슈퍼볼 40의 리매치입니다. 이제 한국 팬분들도 많이 기억하실 하인스 워드가 우승했던 그 경기고요. 일단 좀 우위를 점쳐야 되기 때문에 네. 예측을 해보면 저는 스틸러스가 지난주 패배를 당함으로 해서 상당히 굴욕감을 느꼈을 거다. 그리고 그런 거에 있어서 마이크 탐린 감독이 팀을 그대로 그냥 유지하지는 않을 거다. 네. 서력을 하고 싶은, 물론 이제 같은 상대는 아니지만 다른 데라도 엉뚱한 데라도 좀 이렇게 서력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거다라는 거하고 홈 경기다. 네. 라는 점에서 저는 스틸러스의 승리를 점쳐봅니다. 저희의 예상이 갈렸는데요. 저는 이 경기에서 크리스 카슨과 라샤드 페니가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애틀 시혹스가
지난 경기 좀 무력한 경기를 펼쳤던 스틸러스를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를 가져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다음 경기에 대한 예상을 좀 해볼 텐데요. 버팔로 빌스와 뉴욕 자이언츠. 참 자강두천이라는 단어 아세요? 최근 이제 인터넷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 자존심 강한 두 천재 대결. 두 천재인가요? 이게 보통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천재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상황이 좋지 않은 그 두 사람이 맞대결을 펼친다. 뭐 이런 의미로 이제 반어법적인 그런 의미로 반어법이군요. 쓰는 단어인데 그야말로 이제 자강두천이 아닌가. 네. 버팔로 빌스와 뉴욕 자이언츠는 슈퍼볼 25회 리매치입니다. 이거 빌스가 4연속 슈퍼볼 가가지고 준우승했을 때 그때 중에 하나인가요? 그거의 첫 번째. 네. 그래서 사실 그때 버팔로 빌스가 4번의 슈퍼볼 진출한 것 중에 가장 아쉽게 진 경기고요. 그때 20대 19 한 점 차이로 졌거든요. 한 점 차이로 진 것만이 아니라 마지막에 필드골을 경기 이제 종료와 동시에 찼던 필드골이 노골이 되면서 아쉽게 패했던 경기인데 사실 버팔로가 그 경기를 이겼다라 그러면 나머지 3개 슈퍼볼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프랜차이즈가 완전히 바뀌었겠죠. 그럴지 모르는 거죠. 근데 어쨌든 역사에 남을 이렇게 뭐 4연속 슈퍼볼 진출했던 그 역사의 첫 번째 슈퍼볼 자이언츠와의 대결이 이제 리매치인데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버팔로 빌스가 지난주에는 같은 뉴욕에 있는 뉴욕 제츠를 상대했었는데 이번 주에 똑같이 뉴욕 원정에 남아서 이번엔 다른 뉴욕 팀인 자이언츠를 상대로 하게 됐습니다. 근데 어렵네요,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사실 지난주 이 두 팀의 각각 이제 따로따로 경기를 봐도 뉴욕 자이언츠 수비가 정말 엉망이었거든요. 패스러시도 없고 코너백들도 뭐 속수무책으로 상대방한테 당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버팔로도 보면 많이 나진 않았었어요. 제츠를 상대로 역전승을 하긴 했지만 공수 모든 면에서 사실 실수도 많았고 뭐 턴오버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수비도 이렇게 좋지도 않았고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지난주 제츠 빌스 경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그건 저도 굉장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버팔로가 뉴욕 원정을 수입하고 갈 거냐? 그러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수입이 어렵다라는 것 때문에 저는 이 경기에서는 약간 업셋일 수도 있지만 뉴욕 자이언츠의 승리를 저는 예측해 봅니다. 와, 정말 어렵네요. 저는 아직까지 사실 정하지 못했거든요. 고르셔야 됩니다. 네. 빌스와 뉴욕 자이언츠. 왜냐면 버팔로 빌스가 전반전에 턴오버 4개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 팀이냐 후반전 팀이냐 그런 거죠. 와, 근데 저는 사실 일라이 매닝도 못 믿겠어요. 너무 어려운데 세이콘 바클리가 결국은 디프런스를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그런 경기입니다. 결국 뉴욕 자이언츠가 승리를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하지만 이 두 팀 중에 어떤 팀이 이길지 고르는 건 너무 가혹한 일이에요. 제가 아까 슈퍼볼 25 때 20대 19로 한 점 차로 뉴욕 자이언츠가 이겼다고 했는데 이 경기도 뭐 거의 그런 아슬아슬한 승부가 되지 않을까. 자강두천. 예측을 해봅니다. 이렇게 이제 빌스와 자이언츠의 경기까지 예측을 해봤고 샌프란시스코 49어스와 신시내티 벵갈스 이 경기도 참 어려운 경기가 될 것 같은데 근데 신시내티가 지난 경기 같은 이 활약을 뭐 로스 선수도 그렇고 이 앤디 달튼도 계속해서 이런 퍼포먼스를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상의 퍼포먼스 이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다면 이 경기도 49어스에게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래서 벵갈스를 택하신 건가요? 저는 이 경기는 그래도 49어스가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사실 뭐 이 경기도 크게 뭐 전력 차이가 많이 나는 경기는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예측을 해보면 일단 49어스가 지금 시즌 개막과 동시에 2경기를 다 원정으로 펼치거든요. 특히 이제 49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웨스트 코스트에 있는 팀인데 첫 경기를 동쪽에 가서 경기를 했어요. 이스트 코스트 가서 경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기는 또 시간대를 또 옮겨서 센트럴 타임에 가서 이제 경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다른 시간대로 옮겨서 경기를 2주 연속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많이 이제 그런 게 완화됐지만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웨스트 코스트 팀들이
이스트 코스트로 가서 원정 경기를 펼치면 승률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게 이제 뭐 어떤 그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이렇게 몸 안에 있는 그 바이오 클락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웨스트 코스트에 있는 팀들이 동부에 와서 1시 경기를 하는 거면 서부 시간 기준으로 오전 10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전 10시에 경기할 때 경기력과 오후 1시에 경기력은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몸이 덜 풀리고 이런 네.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어쨌든 먼 거리를 어쨌든 비행기를 타고 가서 거기 가서 하는 이제 어쨌든 그런 피곤함 이런 네. 것들이 누적이 돼서 사실 얼마 전까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웨스트 코스트 팀들이 이스트 코스트에 가면은 승률이 상당히 낮았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어쨌든 이제 뭐 현대에 극복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네. 이제 컨디셔닝을 더 잘하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미리 조절을 하기 때문에 네. 많이 완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대 이동이 승패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데 이게 2주 연속 하는 거는 좀 쉽지 않을 거다라는 게 하나고 네. 두 번째로는 벵걸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벵걸스가 저번 주에 정말 어려운 원정 경기를 가서 거의 다 잡았던 경기를 놓쳤다는 거죠. 센츄리링크 필드 원정 가서 그렇죠. 거의 뭐 이길 뻔했잖아요, 시옥스를.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경기를 치르고 나면 사실 자신감이 상당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질 거라고 예상했던 경기를 상대방이 더 세다라는 거를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가서 거의 이길 뻔한다. 네. 그러면 이게 상당히 팀의 어떤 그 사기 진작에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냐면 2007년에 뉴잉글랜드가 16승 무패로 슈퍼볼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때 만났던 팀이 뉴욕 자이언츠잖아요. 근데 이 두 팀이 슈퍼볼에서 붙기 전에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를 뉴욕에서 붙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경기도 물론 뉴잉글랜드가 이후 16전 전승을 했지만 그때 뉴욕 자이언츠가 뉴잉글랜드한테 38대 35로 졌었거든요. 정말 아슬아슬하게 네. 팽팽한 경기를 하고 졌는데 그 경기가 뉴욕 자이언츠 전체를 바꿔놨어요. 우리가 뉴잉글랜드한테 그러니까 16승 무패가 된 팀한테 우리가 그 팀을 잡을 뻔했고 꿀리지 않았다. 필드골 하나 차이로 졌다. 이게 완전히 멘탈을 바꿔놨거든요. 그래서 팀이 거기서 사기가 완전히 올라가면서 플레이오프 가서 완전히 다른 팀이 됐죠. 네. 그러면서 그때 뭐 와일드 카드로 올라갔는데 1, 2번 시드를 다 이기고 올라가서 그다음에 뭐 역대 최강 팀이 될 뻔했던 뉴잉글랜드를 슈퍼볼에서 업셋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이제 벵걸스가 약간 그런 마음이 아닐까. 지난주에 시애틀이라는 특히 홈에서 막강한 팀을 거의 잡을 뻔한 네. 이게 그리고 더군다나 신인 감독 체제에서 이런 게 일어났다. 그러면 이제 다들 사실 어떻게 보면 사기충천 네. 그런 상황이 돼서 홈에 와서 약간 피곤한 네. 49ers를 만나서 저는 벵걸스가 이기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도 앤디 달튼은 앤디 달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조심스럽게 해보고요. 어쨌든 저는 49ers를 이지만 해설위원은 신시내티 벵갈스를 꼽았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로 갈리게 됐네요. 네. 다음으로 이제 예상을 해볼 경기는 LA 차저스와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입니다. 사실 이 경기는 참 아무리 생각해도 디트로이트 라이언스가 LA 차저스를 이기는 시나리오가 머릿속에 그려지지가 않아요. 사실 홈 경기긴 해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차저스의 전력이 상당히 강합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 경기에서 증명해 준 거라고 그러면 멜빈 고든 없어도 타이렐 윌리엄스가 없어도 그래도 공격이 강하더라 네. 라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디트로이트 라이언스가 라이언스는 라이언스였다 네. 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이 대결에서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차저스가 이기는 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뭐 당연하다고 말하기까지는 그렇지만 네. 뭐 차저스를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이언스가 이긴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놀랄 것 같아요. 이것도 업셋이죠. 그러면 네. 홈이지만 업셋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정말 너무 간단하게 끝났는데요. 뭐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좀 있을까요? 과연 이제 고든이 없는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거냐. 지금 예측으로는 사실 이제 멜빈 고든이 한 11월 이후까지 11월 이전에는 안 올 거다라는 지금 얘기들이 막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시스템이 계속 유지된다 그러면 오스틴 에클러라는 러닝백이 원래 후보 러닝백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선수가 팀을 그 주전으로서 러닝 게임을 계속 이렇게 캐리할 수 있느냐.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한두 경기 뛰다 보면 이제 그 선수에 대한 이제 경기 필름이 나오는데 읽히게 되죠. 읽히게 되는데 그거를 극복해낼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가위를 내니까 상대방이 주먹을 낼 텐데 그거를 예측하고 나는 빠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느냐. 백업 러닝백으로. 네. 그게 쉽지 않지 않을 것 같다라는 예상이 드는데 과연 그 포인트가 언제 올 거냐. 근데 아직은 아닐 것 같다. 네. 라이언스를 상대로. 적어도 라이언스는 아니다. 네. 그리고 이제 라이언스는 TJ 호킨슨이라는 좋은 타이드를 찾았어요. 네. 근데 그 타이드가 첫 경기가 플루크가 아니었느냐라는 걸 뭐 증명해 볼 필요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증명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제 라이언스는 매튜 스태포드가 던질 선수들이 정말 많다. 네.
뭐 마빈 존스, 그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대되는 케니 걸러데이. 저는 이 케니 걸러데이라는 선수가 진짜 앞으로 한 2, 3년에는 정상급 리시버로 발돋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요. 네. 이 선수. 그다음에 뭐 데니 아멘돌라도 있고 이제 새롭게 발굴한 TJ 호킨스까지 이런 좋은 선수들을 이제 얼마나 이제 잘 매튜 스태포드가 잘 활용할 거냐. 이런 게 또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 디트로이트 라이언스가 매튜 스태포드에게 상당히 많은 무기를 안겨줬지만 그래도 LA 차저스를 이기기엔 좀 역부족이다라는 그렇죠. 의견이 모아졌고요. 이제 미네소타 바이킹스와 그린베이 패커스의 기대되는 경기가 경기입니다. 이어지는데요. 와, 이것도 참 어렵네요. 네. 상당히 기대되는 경기입니다. 이번에 제가 먼저 하나요? 먼저 네, 해주시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기대되는 경기인데요. 일단 바이킹스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공수에서 밸런스가 잘 맞아 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칼 커슨스라는 쿼터백이 얼마나 더 발전할 거냐라는 게 아직은 미지수지만 러닝 게임이 이제는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네. 델빈 쿡 중심의 러닝 백 게임이 이제 뭐 보이기 시작했고 수비는 정말 막강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공수 밸런스가 잘 맞아져 있는데 이런 팀을 상대로 해서 패커스가 어떻게 경기를 할 거냐. 네. 지난주 베어스 상대로 했을 때는 사실 베어스가 수비는 강했기 때문에 방패 대 방패 대결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베어스 공격이 사실 제 몫을 못했거든요. 네. 특히 이제 러닝 게임도 완전히 봉쇄당하고 있는데 바이킹스가 공격에서도 균형 잡힌 모습으로 나온다. 그리고 컬 커슨스가 조금 살아나서 어쨌든 리시버들을 잘 활용한다. 그러면은 이 바이킹스는 방패만이 아니라 창도 갖춘 팀이다. 그런 팀을 상대로 패커스가 특히 첫 이제 감독이 된 맷 러플로 감독과 에런 로저스의 조합이 빨리 이제 자리를 잡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나면 정상적이라면 논리적인 흐름이라고 하면 바이킹스를 뽑는 게 맞겠죠. 근데 제가 지난주에 그린베이와 시카고의 대결에서 저는 이제 시카고를 뽑았었는데 사실 에런 로저스를 2번 연속으로 안 뽑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에런 로저스는 진짜 리그 최고급의 쿼터백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에런 로저스가 물론 지난주 이기긴 했지만 2번 연속 질 거라고 뽑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제가 쭉 말씀드린 논리에 반하는 거지만 네. 그 비논리적인 얘기지만 그냥 겉 필링인 거죠. 네. 감으로 봤을 때 에런 로저스가 뭔가 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고 첫 경기에서 특히 에런 로저스도 부진했기 때문에 네. 칼을 갈고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특히 이제 뭐 지난주 강한 수비에 봉쇄됐는데 네. 이번 주에는 그거에 대한 뭔가 계획을 세우고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에런 로저스는 사실 2주 연속 질 거라고 예측하기 힘들다. 네. 그런 면에서 저는 비이성적이지만 일 수 있지만 패커스의 승리를 예상해 봅니다. 논리에는 안 맞지만. 그렇죠. 네. 근데 저도 사실 그린베이 패커스가 이기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봤는데요. 일단 지난 경기 보여준 이 그린베이 패커스의 수비진의 능력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뛰어났고 그 수비진의 능력이 지난 한 경기의 허상이 아니었다면 이번 경기도 어쨌든 이 그린베이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왜냐면 저는 커크 커즌스의 패싱 능력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패스에서는 뭔가 이렇다 할 그런 능력을 보여주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러싱을 이 그린베이 패커스가 어떻게 막느냐인데 이 그린베이 패커스의 수비가 지난 경기만큼 견고하다면 좀 바이킹스가 승리를 가져가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패커스가 해봤습니다. 올해 이제 수비가 상당히 강해졌는데 네. 특히 이제 세이프티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에이드리안 에모스라는 이제 시카고에서 좋은 선수를 이제 자유계약으로 데려왔고 네. 또 한 선수는 이제 다넬 세비지라는 메릴랜드 대학교 출신의 신인을 1라운드에서 뽑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다넬 세비지 선수가 첫 경기 뛰는 걸 보니까 상당히 커버리지 영역도 넓고 상당히 활동적으로 잘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그 세이프티도 상당히 기존의 그 패커스의 세컨더리가 좀 취약했는데 그 부분을 좀 잘 보완을 해줬다라고 네. 이제 보여서 그 뭐 패스러시만이 아니라 네. 세컨더리까지도 상당히 좀 많이 좀 보완된 상태입니다. 어찌됐든 저희 둘 다 이제 그린베이 패커스의 승리를 점쳤고요. 이제 다음 경기에 대한 예상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잭슨빌 제기어스와 휴스턴 텍산스입니다. 일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텍산스가 정말 이 자동문에 가까운 오라인을 갖고 있으면서도 디션 왓슨 선수가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다는 것. 결국은 휴스턴 텍산스가 이 쿼터백의 존재 때문에 이 경기에서도 굉장히 유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만들어요.
네, 디션 왓슨은 본인 역량만 놓고 보면 사실 리그 정상급의 듀얼 스랙 쿼터백이죠.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오펜시브 라인이 계속 발목을 잡고 있어서 지난주에도 색을 6개나 당했고 네. 그런 게 문제가 있는데 사실 잭슨빌도 보면 패스러시가 만만치 않습니다. 야닉 앵과케 그 다음에 이제 칼레이스 캠블이 뭐 막강한 패스러시를 구축하고 있고 또 이렇게 패스러시가 들어간다 그러면 사실 쿼터백의 입장에서는 패스할 타이밍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사실 그 제일런 램지라든지 AJ 보이 등의 이제 그 코너백들도 막강하기 때문에 의외로 그 휴스턴 텍산스의 공격이 안 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약간 조금 불안한 면도 있습니다. 휴스턴 입장에서는. 근데 잭슨빌은 뭐니 해도 일단 그 오펜스가 결국 득점을 해야지 이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 휴스턴 수비도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뭐 JJ 왓을 비롯한 수비진들이 괜찮기 때문에 양팀 수비가 다 괜찮다고 했을 때는 득점을 누가 더 많이 하느냐에서 봐야 될 텐데 잭슨빌이 물론 지난주에 그 가드너 민슈가 갑자기 투입돼서 나름대로 좋은 활약을 펼치긴 했지만 그때는 민슈에 대해서 아무도 모를 때거든요. 6라운드 신인으로 드래프트된 쿼터백인데 이름도 사실 못 들어본 사람들이 많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게임 필름이 있죠. 그렇죠. 많지는 않지만 이제는 찾아볼 거거든요. 지난주 경기도 보고 이제는 대학대 경기도 찾아볼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럼 휴스턴이 준비를 하고 나올 거고 닉 폴스만큼은 못하지 않을까.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사실 잭슨빌이 득점하기가 좀 쉽지 않을 거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저는 휴스턴의 승리를 예측해 봅니다. 네, 저도 휴스턴의 승리를 꼽아보겠습니다. 역시나 이 주전 쿼터백 닉 폴스 선수가 부상으로 이제 없는 잭슨빌이기 때문에 승리를 가져가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잭슨빌 제기어스와 휴스턴 텍산스의 경기는 이제 휴스턴의 승리를 예상을 해봤고요. 이제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와 마이애미 돌핀스가 맞대결을 펼치겠습니다. 이 경기는 노다웃이에요. 그냥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가 저는 그냥 이긴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분석이 필요한가요? 네. 이 경기는 전 이렇게 그냥 표현하겠습니다. 뉴잉글랜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하고 마이애미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기는 정말 미스매치 중에 미스매치다. 그래서 지금 이미 그 라스베가스에서 매 경기마다 이제 그 승리팀을 예측하면서 이제 포인트 스프레드를 예측을 하는데 이 경기는 이미 뉴잉글랜드가 19점 차 우위로 지금 점쳐지고 있거든요. 전력 차이가 지금 뭐 리그 최고급의 팀과 최하위 팀의 대결이기 때문에 점수가 정말 많이 날 거로 예상을 하고요. 지난주에 볼티모어가 마이애미를 59대 10으로 이겼는데 뉴잉글랜드를 어떻게 상대할지 사실 좀 걱정이 되죠. 사실 이 경기는 뭐 누가 승리를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가 마이애미 돌핀스를 상대로 몇 점 차로 승리를 가져갈 것인가가 더 궁금한 그런 경기예요. 사실 이런 경기에서 뉴잉글랜드가 좀 클래스를 보여줘야 됩니다. 어쨌든 이제 패트리어츠의 승리를 예상을 해봤습니다. 이제 캔자스시티 칩스 오클랜드 레이더스의 경기인데요. 조금 전에 예측했던 경기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 정도까지 차이는 안 날 텐데 일단 칩스의 공격력은 저 리그 최강급이죠. 그리고 이제 레이더스가 1차전 그러니까 첫 경기를 브론코스 상대로 이기긴 했지만 칩스를 상대로 얼마나 경기력을 보여줄 거냐 사실 조금 이렇게 기대하기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칩스가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뭐 타이릭 힐이 부상으로 빠진 점이 좀 아쉽긴 하지만 새롭게 이번에 가입한 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그 뭐 신인 미콜 하드맨, 그다음에 이제 시즌 시작 직전에 데려온 이제 러닝백 리션 맥코이 이런 선수들이 경기가 지날수록 시스템에 더 많이 녹아들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마홈스와 다른 리시버들과 점점 손발이 잘 맞아질 텐데. 그러면 그 칩스의 기존에도 강하던 공격력이 얼마나 더 강해질 수 있느냐 이런 게 사실 더 관전 포인트인 것 같고 레이더스가 지난주 브론코스를 상대로 보여줬던 그런 어쨌든 공격력이 아주 나쁘진 않았는데 그래서 그럼 공격력 대 공격력이라고 해보자. 과연 레이더스가 칩스를 슛아웃에서 이길 수 있느냐? 쉽지 않죠. 뭐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칩스의 승리를 예측해 봅니다. 저도 칩스의 승리를 예측을 했는데요. 오클랜드가 캔자스시티 칩스에 일단 옥단가가 높은 공격을 막을 수 있느냐? 저는 노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그 지난주 이제 맹활약을 보여줬던 자슈 제이콥스가 이번 경기에서도 좀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해서 의외로 점수 차가 그렇게까지는 많이 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사실 되게 좋은 지적이신데 보통 이제 공격력이 좋아서
다득점을 하는 팀을 상대로 할 때는 경기 페이스를 줄여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농구로 치면 같이 속공으로 응수하면 이길 수가 없고요. 네. 지공을 펼쳐서 이제 시간제 경기이기 때문에 시간을 자꾸 흘려보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레이더스 입장에서는 패싱 공격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거보다는 러닝 공격으로 계속 지공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해서 칩스가 공격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 상대편의 이제 공격을 좀 봉쇄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공격이 최선의 수비라는 게 그런 데서 이제 사실 적용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렇다라고 그러면 자시 제이컵스가 진짜로 예전에 마션 린치처럼 네. 비스트 모드로 돌입해서 정말 계속 펄스 다운을 갱신하고 해서 칩스 수비를 지치게 만들고 그뿐만이 아니라 칩스 공격진을 사이드라인에 그냥 묶어놔야 됩니다. 칩스 공격을 막는 방법은 경기장에 못 오게 하는 거죠.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패트릭 마홈스를 막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해봤고요. 공 한 번 잡았는데 70야드 패스 이러면 뭐 답이 없는 거죠. 네. 캔자스시티 칩스의 우세를 점쳐봤고요. 그 다음 경기는 이 경기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지난 시즌 NFC 챔피언십 경기의 리매치 뉴올리언스 세인츠와 LA 램스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경기에 대해서 이제 게임 오브 더 위크다라고 이제 표현했는데 지난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NFC 챔피언십 경기의 리매치다. 네. 그리고 그때 경기를 보면 백중세였다. 네. 그리고 이 팀들이 지난해에도 뭐 NFC 챔피언십만이 아니라 정규 리그에도 붙었었거든요. 그때도 원 포제션 경기로 상당히 백중세 경기를 펼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두 팀의 전력은 상당히 지금 비슷비슷하다. 그래서 상당히 예측하기가 힘든데 이 두 팀이 첫 주차에 보면 두 팀 다 사실 본인들의 전력을 100% 다 발휘하지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램스 같은 경우에는 탓 걸리가 특히 이제 무릎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듯한 모습을 보여줬고 그렇죠. 세인츠도 사실 이제 홈에서 휴스턴 강팀이긴 하지만 상당히 정말 신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어렵게 이겼는데 두 팀 다 100% 기량이 아직은 다 올라오지 않았다. 시간이 갈수록 좀 더 이제 페이스가 올라올 텐데 중요한 관전 포인트를 좀 보자 그러면 일단 램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캐롤라이나 팬터스를 상대하면서 크리스찬 맥캐프리를 상대하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애를 먹었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상대하는 세인츠에도 비슷한 선수가 있습니다. 알빈 카메라라는 소위 말하는 이제 듀얼 스렛 러닝백이 있는 거죠. 이런 선수를 어떻게 봉쇄할 거냐가 핵심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세인츠가 지난주 경기에서 오펜시브 라인이 나름 잘해줬어요. 그래서 지난 그 1부에서 JJ 왓을 잘 봉쇄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데 있어서 큰 기여를 한 선수 중에 한 명이 신인인 센터 에릭 맥코이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에릭 맥코이 전에는 이제 베테랑 맥스 운거 선수가 있었는데 그 공백을 사실 잘 메꿔줬다는 거죠. 근데 이번 주에는 누굴 만나냐면 에릭 맥코이가 에런 도날드를 만나거든요. 과연 에런 도날드를 상대로 했을 때도 똑같은 물론 이제 에런 도날드가 라인에서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다른 선수들과도 매첩이 되겠지만 신인 선수가 에런 도날드를 만났을 때 어떻게 상대할까? 이것도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쨌든 이 두 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중세가 될 것 같고 두 팀 다 공수 밸런스가 잘 이루어져 있고 특히 뭐 공격 정말 막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는 않은데 이럴 때는 홈팀을 뽑는 게 안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팀들의 경기는 홈팀인 램스의 승리를 예측해 봅니다. 저는 이제 뉴올리언스 세인츠의 승리를 점쳤는데요. 지난 챔피언십 경기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슈퍼볼 진출을 못했었던 이 뉴올리언스 세인츠고 그거에 대한 칼을 바짝 깔고 나와서 원정에서 우리가 뭔가를 보여주겠다 하는 마음이 굉장히 클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지난 경기에서 보여줬던 이 타드 걸리 선수가 몸 상태가 완벽하지 않다는 점 그런 부분이 있고 다만 이제 세인츠가 이 말씀해 주셨던 에런 도널드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도 이제 문제겠지만 그럼에도 이 지난 경기에서 보여줬던 어떤 그 파괴력 있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난 경기만 놓고 봤을 때는 두 팀 다 완벽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100이라고 치면 저는 뉴올리언스 세인츠는 거의 한 70, 80 정도는 보여줬고 LA 램스는 현재 한 60 정도, 65? 뭐 이 정도밖에 보여주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따지면 두 팀의 현재 상태를 고려했을 때 뉴올리언스 세인츠가 동기부여에서도
그리고 현재의 어떤 이 팀의 폼으로서 봤을 때도 조금은 더 앞서 있지 않나. 예, 그러면서 이제 저 뉴올리언즈 세인츠의 승리를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두 팀 상당히 공격이 막강하고 네. 두 팀의 감독들이 상당히 공격적인 성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가위 낼 거를 예측해서 주먹을 내고 또 그걸 예측해서 빠를 내고 또 찌를 내고 네. 이런 게 사실 반복될 수 있는 그런 매치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맥페이나 페이튼이나 이 두 감독이 상당히 사실 어떻게 보면 갬블링도 잘하고 그 상대의 허를 찌르는 공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지라는 서로 어쨌든 변칙을 많이 가져올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 상당히 어쨌든 보는 입장에서 상당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쿼터백의 클래스 차이가 이 경기의 결과를 가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작년에는 거프가 이겼어요. 오심이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정말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고 저도 이제 굉장히 백중세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어쨌든 저는 세인츠의 승리를 이즈만 해설위원의 LA 램스의 승리를 점쳐봤습니다. 이제 다음 경기는 시카고 베어스와 이 덴버 브론코스의 경기인데요. 저는 굉장히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면 조 플라코가 선발인 한 브론코스가 베어스를 이기는 일은 없을 것이다.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센 프리딕션인데요. 이러고 지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일단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거는 그러니까 조 플래코도 플래코지만 지금 사실 플래코를 제외한 공격의 나머지 포지션 선수들이 상당히 어리거든요. 네. 뭐 러닝백들부터 그렇고 리시버들도 그렇고 이제 뭐 필립 린시, 네. 그다음에 뭐 데이션 해밀턴, 코틀랜드 서튼 이런 이제 주축이 되는 선수들이 상당히 어리고 오펜시브 라인도 이번에 최근에 뽑았던 이제 뭐 돌튼 라이스너 이런 사실 이제 젊은 선수들이 많은데 이 젊은 선수들이 플래코는 베테랑이라고 하지만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선수들이 상당히 어리고 경험이 부족한 선수들인데 이런 선수들이 강력한 베어스 수비를 상대로 어떻게 반응을 할까? 더군다나 린지 선수는 물론 지난 시즌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지만 지난 경기에서 필립 린지 거의 안 보였거든요. 좀 실망스럽긴 했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시카고 베어스 공격에서 생각을 해보면 베어스가 지난주에 강한 수비를 상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이제 뭐 패커스가 그렇게 수비가 셀 거라고 예상은 못했겠죠. 네. 그런데 사실 다시 좀 당황을 했고 이번 주에 만나는 팀은 어떻게 보면 다들 수비가 좀 강하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 팀이에요. 네. 본 밀러, 브래들리 첩 이런 패스러시 그다음에 세컨더리도 상당히 좀 강하고 이런 팀인데 의외로 여기는 반대로 지난주에 레이더스한테 좀 뚫리더라.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레이더스와 브론코스를 보면서 브론코스 수비를 어떻게 공략해야겠구나라는 거를 좀 읽고 나오지 않을까, 네. 파악하고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 경기를 뭐 조 플래코를 떠나서 저는 베어스가 브론코스에게 이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이 경기는 그리고 재밌는 거 하나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빅 팬지오 볼입니다. 그러니까 그 빅 팬지오의 전 팀과 현 팀의 대결인 거죠. 그런 면에서도 또 흥미거리가 있습니다. 수비 강팀 간의 맞대결이 되겠고 저희 둘 다 이제 베어스의 승리를 예상을 해봤습니다. 이제 두 경기 남았습니다. 이제 프라임타임 경기 두 개가 남았는데요. 선데이 나잇 풋볼 필라델피아 이글스와 애틀랜타 펠컨스의 맞대결입니다. 참 이 맹금류 간의 맞대결인데 저는 미네소타에게 패배한 애틀랜타 펠컨스가 과연 이 지난 경기에서 이제 완벽한 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필라델피아 이글스를 이길 수 있을까?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글스의 승리를 좀 주시는 거죠. 이 경기는 이제 프라임타임 경기니까 조금 더 저희가 길게 조금 설명을 드려보면 일단 이 경기는 작년도 NFL 시즌 개막전의 리메이치죠. 작년 그 개막전에서는 아슬아슬하게 가다가 이글스가 18대 11로 이겼었죠. 네. 근데 이번 시즌은 좀 이제 어쨌든 좀 다른 양상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좀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주 경기 리뷰를 하면서 이제 디션 잭슨에 대해서 제가 그 효과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디션 잭슨이 필라델피아에 온 것은 사실 오프 시즌에 많은 어쨌든 선수 이동이 있었지만 크게 주목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아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앤토니오 브라운, 뭐 이런 레이비언 벨 이런 선수들만큼 주목받는 어떤 그 선수 이적은 아니었는데 디션 잭슨의 필라델피아로 이적한 것이 저는 신의 한 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디션 잭슨이 필라델피아 오펜스에 가져다주는 효과는 정말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왜 그러냐면 일단 필라델피아 오펜스를 한번 볼까요? 일단 필라델피아에 있는 기존에는 리시버들이 기존에 좋은 선수들이 있죠. 알션 제프리 상당히 이제 큰 체격의 6'3 6피트 3인치의 큰 리시버이고 이런 리시버들이 보통 해주는 건 이제 포제션 리시버라고 그래서 퍼스트 다운을 계속 갱신해 나가는 이런 데 있어서 큰 체격의 리시버들이 그런 걸 해주고 안정적으로 이제 해나가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빠른 슬롯 리시버 넬슨 아걸로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올해 뽑은 기대되는 유망주 JJ 알세가 화이트사이드라는 좋은 리시버도 있어요. 그리고 중원을 휘젓고 다니는 좋은 타이드엔드 콤비네이션이 있잖아요. 네, 잭 얼츠, 뭐 리그 최고급이고 달라스 고더트라는 타이드엔드도 이제 작년에 신인으로 드래프트해서 상당히 빨리 이제 자리를 잡았거든요. 근데 재미는 달라스 고더트는 본인 스스로 이제 리그 4위의 타이드엔드라고 뽑더라고요. 본인 스스로. 1, 2, 3위가 누구냐? 잭 얼츠, 트래비스 켈시, 그다음에 이제 이제 조지 키틀. 내가 4위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뭐 어쨌든 상당히 좋은 콤비네이션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러닝백이 취약했었는데 조던 하워드라는 파워백, 그러니까 숏 야디지 시츄에이션에서 강한 그런 러닝백. 그다음에 마일스 샌더스라는 상당히 이제 빅 플레이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신인 러닝백. 그리고 이제 우리 김민준 아나운서가 좋아하시는 표현 이제 스위스 아미 나이프로 볼 수 있는 데런 스포르스라는 베테랑까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빠져있던 게 뭐가 있냐면 딥 스레트가 없다. 근데 그거를 디션 잭슨이 옴으로 해서 그게 완성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1주차 경기에서도 보면 디션 하나의 디멘전을 추가한 거. 하나의 디멘션이 추가된 거죠. 네. 비어있던 마지막 피스가 아니냐라는 거죠. 공격에서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지금까지 이제 디션 잭슨이 오기 전에 필라델피아의 공격을 보면 사실은 이제 알션 제프리나 넬슨 아걸러가 가끔씩 이제 뭐 롱패스 플레이도 하긴 했지만 그게 그 선수들의 정말 리그 정상급으로 펼칠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보면 주로 어쨌든 이제 슬롯 리시버, 포제션 리시버, 타이드엔드들을 이용한 중원에서의 공격 이런 공격이었는데 이제는 디션 잭슨이라는 딥 스레트 홈런 히터가 오면서 네. 이제는 수비진들이 중원만 막을 수는 없다. 이제 완전히 후방도 방어를 해야 되는. 네. 근데 이제 그게 쉽지 않은 게 사실 디션 잭슨 같은 리시버가 오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도 막아야 되고 저쪽도 막아야 되고 있지만 일단은 코너백이 1대1 커버리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디션 잭슨이 쭉 달려간다. 그러면 스피드 대결에서 1대1로 막을 수 있는 코너는 거의 없거든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 수비에서 어떤 대응을 가지고 나오냐면 보통 디션 잭슨이 서 있는 쪽에 세이프티를 배치하죠. 그래서 이제 세이프티 오버 더 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그 리시버 앞에 코너백이 붙고 그 뒤에는 세이프티가 그쪽에서 최종 수비로 박아주는 거죠. 그냥 이제 샌드위치로 수비를 한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실상의 더블 커버리지가 들어가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뒤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최종 수비 형태를 막아주는 건데 그렇게 되면 그 중원을 막아줄 수비 한 명이 빠져버리는 거죠. 네. 그럼 보통은 필라델피아 같이 이제 RPO를 많이 쓰는 팀에서는 이제 뭐 칼슨 웬스가 뭐 러닝백한테 줄까, 뭐 중원에 있는 슬롯 리시버나 네. 타이드엔드한테 줄까 하다 보면 이제 세이프티나 라인베커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이제는 수비 한 명이 빠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딥 스레트가 생기는 효과도 있지만 이제는 그 중원에서 이제 RPO를 펼칠 수 있는 옵션들이 훨씬 더 많아졌다. 그러니까 중앙에 빈 공간이 점점 더 많아질 것이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뒤에 있는 러닝백들도 작년보다 보강이 됐기 때문에 필라델피아의 공격이 정말 막강해졌다. 그래서 저는 약간 캔사스시티 칩스와 비교할 만한 공격이 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부상으로 좀 어느 정도 빠질지 모르지만 타이릭 힐 같은 역할을 디션 잭슨이 해주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뭐 트래비스 켈시라든지 러닝백들이 중앙에서 이제 패스 캐칭 해주는 것들을 다른 선수들이 해주면서 네. 물론 이제 쿼터백 모빌리티는 마운스가 훨씬 좋지만 칼슨 웬스도 절대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쿼터백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로 봤을 때 정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옵션을 할 수 있는 공격력이 이제 됐다. 그래서 올해 디션 잭슨이 필라델피아에 옴으로 해서 필라델피아의 공격진은 좀 완성이 된 것 같다. 상당히 좀 막강한 공격력이 됐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타이드엔드 두 명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잭 얼츠와 달라스 고더트 이 두 선수들이 사실은 타이드엔드라서 뭐 이렇게 중앙에 서서 슬롯 포지션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선수들이긴 하지만 이 선수들이 와이드 리시버처럼 아웃사이드에서 공격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옵션들이 많아졌다. 그렇게 하면 수비들이 어떻게 다 막을 수 있겠느냐. 네. 특히나 어츠 같은 경우는 레드존에서 정말 강력함을 그렇죠.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정말 이제 디션 잭슨이 저는 이제 신의 한 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수비에서도 보면 프런트 세븐이 정말 강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첫 주 경기에서 이제 말릭 잭슨이 이제 발 부상으로 이제 IR에 가면서 빠지긴 했지만 여전히 그 프런트 세븐 막강합니다. 브랜든 그램,
데렉 바넷이 이끄는 디펜시브 엔드, 그다음에 이제 플래처 칵스, 뭐 저 개인적으로는 네. 에런 도널드 다음으로 잘하는 디펜시브 태클이라고 뽑는데 이런 선수들이 패스 러시가 막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상대편에 있는 애틀란타를 보면 지난주에 뭐 자동문이라는 말을 쓰시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미네소타를 상대로 정말 무력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턴오버도 뭐 4개씩이나 나오고 그랬는데 네. 이번 주에 상대하는 필라델피아 수비진도 프런트 세븐도 만만치 않다. 그런 면에서 보면 상당히 좀 필라델피아가 우위에 있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수비도 그렇고 공격도 그렇고. 그렇죠. 그 이글스는 그렇고 팔콘스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팔콘스가 지금 이제 오펜시브 라인이 계속 이제 불안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016년에 팔콘스가 슈퍼볼에 갔었잖아요. 네. 거의 우승할 뻔했었는데 그때 팔콘스와 지금 팔콘스의 차이가 바로 이게 오펜시브 라인이거든요. 우리 이제 김민준 아나운서께서 이제 맷 라이언이 이제 정점을 찍었던 플루크 해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는데 맷 라이언이 그렇게 활약을 할 수 있던 그 어떤 기반이 되는 것이 그때는 오펜시브 라인이 쭉 1년 내내 그대로 뛰었거든요. 네. 근데 그 후에 2016년 이후에는 지금 오펜시브 라인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센터 알렉스 맥을 제외한 그 인테리어 포지션, 그러니까 뭐 가드들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지금 지난주 경기에서 신인이면서 1라운드에서 드래프트 됐던 크리스 린스트럼이 부상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라이트 태클도 신인인 케일럽 맥겨리가 뛰고 있고 레프트 태클인 제이크 매스유스도 지난주 경기에서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오펜시브 라인이 불안한 상황에서 맷 라이언이 얼마나 활약을 해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펠컨스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이제 강력한 이글스의 프런트 세븐을 상대로 해서 승산이 있기 위해서는 이 오펜시브 라인이 취약한 거를 러닝백이든 네. 타이드엔드든 좀 다른 포지션에서 엑스트라 블락커를 둬서 맷 라이언에게 어느 정도 패스할 시간을 좀 벌어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 경기에서 사실 애틀란타가 이기려고 그러면 사실 아까는 저희가 뭐 레이더스 얘기하면서 치프스하고 슛아웃을 해서 이길 수 있겠느냐, 경기를 슬로우 다운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 경기에서 애틀란타가 승산을 가지려면 슛아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이템포로 가져가야 돼요. 네. 왜냐하면 애틀란타의 장점이 어딨냐를 생각을 해보면 리시버들이거든요. 그렇죠. 리시버들과 타이드엔드.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타이드엔드 오스틴 후퍼는 아니더라도 세컨 타이드엔드를 써서 블로킹을 하고 네. 오스틴 후퍼는 이제 공격이 풀고 그 외에 이제 훌리오 존스, 모하메드 사누 이런 선수들을 멀티 리시버 세트를 써서 풀고 어쨌든 그 패싱 공격 위주로 공격을 계속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된다. 네. 지난주 바이킹스와의 경기를 보면 사실 이제 디반테 프리맨이 완전히 봉쇄당했었거든요. 물론 이제 초반에 리드를 크게 당했기 때문에 러싱 공격을 많이 안 한 것도 있지만 약간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팔콘스가 승산이 있으려면 본인들의 강점으로 경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그 강점은 말씀드린 것처럼 패싱 공격. 그래서 패싱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고 훌리오 존스, 모하메드 사누, 오스틴 후퍼를 마음껏 풀어서 네. 패싱 공격으로 쭉쭉쭉쭉 공격을 해나가면서 과감히 사실 바쁠 작전을 펴야지 좀 해볼 만하지 않을까. 그러다 박스 헐거워지면 프리몬으로 땅땅 때리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강점으로 그냥 응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작전을 가지고 간다고 하더라도 펠컨스가 역시나 이글스는 쉽지 않은 상대다. 펠컨스에게.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저는 여기서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걸 보면 좀 비논리적이지만 저는 여기서도 네. 팔콘스의 승리를 감히 점쳐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그 풋볼에서 이제 여러 가지 격언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격언도 있습니다.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요인 중에 하나가 데스퍼레트한 팀이 이긴다. 그러니까 더 간절한 팀이 이긴다. 그렇죠. 그 더 이제 절박하고 간절한 팀이 어떻게든 이제 그 역량을 결집시켜서 이기는 경우들이 있다. 근데 팔콘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이미 패했잖아요. 패했고 이번 주 경기가 홈이란 말이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시즌을 2패로 시작하고 싶지는 않을 거고 어떻게 보면 2패가 되면 조우승권에서 좀 초반부터 너무 멀어지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마음에서 초반에 머스트윈 게임이다라는 생각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스퍼레트 팀이 이길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가 의외로 업셋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여기서 과감히 팔콘스의 승리를 예측해 봅니다. 네. 저는 이글스의 승리를, 이즈만 해설위원의 애틀랜타 펠컨스의 승리를 점쳤습니다. 이제 단 한 경기만이 남았습니다. 이제 먼데이 나이트 풋볼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와 이제 뉴욕 제츠의 경기가 되겠는데요. 일단은 뭐
베이커 메이필드가 지난 경기 후반에 손 부상을 입으면서 이제 4쿼터 경기력이 떨어졌다라는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 그 손의 상태가 관건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참 쉽지 않은 예상이지만 그래도 브라운스가 뉴욕 제츠는 이기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도 어쨌든 이 경기가 이번 주 마지막 경기니까 조금 여기서 썰을 좀 풀어보면 네. 이 두 팀에 대해서 사실 리그에서는 좀 배신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왜냐면 먼데이나잇 풋볼을 그렇죠. 한다는 것 자체가 이 팀들이 굉장히 기대를 받는 팀들이란 얘기잖아요. 제일 하이라이트 받는 경기거든요. 네. 근데 이 두 팀이 왜 그러냐면 작년에 이 두 팀이 프라임타임 게임에서 붙어가지고 상당히 좋은 모습, 네. 재밌는 경기를 펼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경기에서 베이커 메이필드가 이제 전국구 스타로 발돋움한 그렇죠. 그런 계기가 됐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 오프 시즌에 양 팀 다 큰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죠. 뭐 브라운스 같은 경우는 진짜 뭐 저희가 지구 우승 후보를 뽑을 정도로 네. 이제 전력이 좋아진 것 같고, 제츠 같은 경우는 뭐 레이비언 벨이라든지 뭐 짐 크라우더라든지 좋은 선수들이 많이 보강이 돼서 기대감이 이제 올라온 거죠. 그래서 리그에서는 두 팀 다 이제 좀 상승세가 아닐까? 네. 그래서 과감히 2주 차에 먼데이나잇 풋볼에 배치를 해놨는데 네. 이 두 팀이 첫 경기에서 보였던 경기력을 보면 정말 실망 그 자체죠. 네. 정말 사실 이 경기가 한 10주 차, 11주 차쯤 이 먼데이나잇 풋볼이었잖아요. 먼데이나잇 풋볼은 못 바꾸죠. 만약에 썬데이나잇 풋볼이었으면 바뀌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플렉스라고 하는데 네. 이제 경기를 이제 타임을 바꿀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걸 놓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리그에서는 좀 배신감이 들 수 있다. 근데 이 두 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두 팀 다 상당히 지금 좀 정신력이 좀 해이해진 상태다. 제트스부터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 첫 경기에서 사실 이제 강호도 아니고 충분히 잡을 수 있는 빌스를 상대로 해서 16대 0으로 앞선 상황에서 17대 6으로 역전패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사실 저희가 1부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한 경기 졌다고 해서 감독부터 나와가지고 너무 가볍게 행동하더라. 그래서 아까 이제 저희 1부에서 얘기했지만 키커를 교체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키커 교체한 것만이 아니라 사실 이름은 얘기하진 않았지만 리시버들 너무 못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즉각적으로 드메리어스 타라마스라는 선수 이제 트레이드였죠. 패치해서 한 경기 보고 바로 이제 자기 선수를 비판하고 키커 자르고 네. 리시버 트레이드 오고 너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성급한 거 아니냐. 네. 그리고 이게 감독으로서 발휘할 수 있는 리더십이냐라는 것이 좀 이제 아쉬운데 저는 그걸 보면서 진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한 경기 가지고 이런 판단을 한다. 진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NFL이 not for long이라고 하는데 아담 게이스 정말 대단하다라는 네.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런 거에 있어서 약간 좀 불안정한 면도 있고 또 바로 첫 경기 치르자마자 디펜시브 태클인 네이산 셰퍼드가 그 PED 그 금지 약물이 또 사용된 게 발각돼서 네. 6경기 출장을 정지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팀 분위기가 상당히 엉망이죠. 근데 그리고 지난주 경기를 어때 했던 걸 좀 보면 뭐 당연히 이제 예전에 있던 선수들과 새로운 선수들이 손발을 맞추는데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죠. 근데 보통 그런 경우에는 기존의 시스템에 익숙해진 선수들이 더 잘하고 네. 새로운 선수들이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려야 되는데 반대로 새로운 선수들, 그러니까 레이비언 벨이나 제이미슨 크라우드는 바로 이렇게 좋은 성적을 냈는데 기존에 있던 선수들, 그러니까 이제 뭐 와이드 리시버 퀸시 아넨와 라비 앤더슨 이런 선수들이 어디 있었는지 진짜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정말 뭐 활약을 보이지는 못했거든요. 네. 이런 걸 보면 이게 뭐 좋은 선수들 몇 명 있는데 몇 명 데려왔으면 성적이 이렇게 기량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오히려 똑같은 모습이 돼버린. 네. 그래서 팬들 입장에서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입장인데 어쨌든 지금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기존의 선수들이 역할을 또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트스 입장에서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지난주 첫 번째 경기에서 또 한 명의 새롭게 영입된 선수 라인베커 CJ 모슬리가 상당히 좋은 활약을 펼쳤었는데 네. 이 선수가 부상으로 지금 못 나올 것 같고 또 신인으로 드래프트한 퀸앤 윌리엄스마저도 부상인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두 명의 중요한 플레이메이커가 빠진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수비를 할 거냐라는 게 좀 관건이긴 합니다. 네. 브라운스를 좀 생각을 해보면요. 브라운스 사실 기대를 엄청나게 받고 이번 시즌을 시작했는데 진짜 뭐 지난주 정신력 해이, 뭐 이런 집중력 해이 이런 걸 보면 뭐 제트스를 넘었으면 넘어섰지 덜 하지 않았거든요. 일단 한 경기 페널티 18개. 그다음에 뭐
그게 거의 한 200야드 가까이 페널티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200야드를 그냥 수비에서 준 거나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거죠. 못 이기죠. 그럼 어떻게 이겨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메이필드 같은 경우에도 인터셉트 3개에 2개의 추가적인 인터셉트가 있었을 수 있었던 상황. 그다음에 뭐 세이프티들도 당하고. 오델 베컴이 상당히 좀 해이한 플레이. 그다음에 또 오델 베컴이 지난주에 어떤 모습을 보였었냐면 경기를 하는데 우리 돈으로 한화로 약 2억을 초과하는 시계를 차고 나왔었거든요. 정말 어이없지 않습니까? 이제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첫 경기를 치르고 나서 이제 뭐 구단에서도 이제 뭐 그거에 대해서 얘기가 있고 언론에서 이제 주목을 하니까 오델 베컴이 뭐라고 그랬냐면 규정상의 주얼리를 못 차게 하는 건 없는데? 라고 이제 반박을 했는데 리그에서는 이제 규정을 찾아보니 딱딱한 오브젝트, 그러니까 하드 오브젝트는 차고 출장할 수 없다. 네. 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못 차게 하려고 했는데 오델 베컴이 내 시계 플라스틱인데 여전히 2주차에도 차고 나오겠다라는 이제 사실 정말 경기와 전혀 상관없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오델 베컴도 디바 리시버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뉴욕에 있을 때도 보면 정말 웃긴 모습들 많이 연출하지 않았습니까? 뭐 생각나는 것 몇 개 말씀드리면 사이드라인에서 뭐 돌아다니다가 그 키커들이 공 차는 그 네트 있잖아요. 그 네트에 부딪혀가지고 넘어지고 그 다음 주에는 그게 희화화되니까 뭐 그 키커들이 차는 그 네트에 가서 반지 들고 가가지고 청원하는 뭐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화해했다 뭐 정말 너무 사실 좀 어이없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했었는데 특이한 친구예요 진짜. 지금 아니 시계를 왜 차고 나와야 되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약간 지금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 아까 이제 김민준 아나운서께서 이렇게 뭐 디스플린 규율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지금 나태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 먼저 좀 바로잡자. 그리고 좀 기본기부터 다지자라는 게 지금 브라운스 입장에서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그런 측면을 좀 개선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메이필드가 혼자 너무 하려고 할 필요 없다. 포인트 가드가 뭐 패스도 하고 슛도 하고 다 할 필요 없다. 충분히 플레이메이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플레이메이커들 손에 공을 주자. 그래서 오델 베컴, 자비스 랜드리, 뭐 뒤에 닉첩도 있고요. 그다음에 타이드엔드 데이비드 엔조코도 이렇게 진짜 좋은 젊은 역량 있는 플레이메이커들이 많이 있는데 그 선수들한테 기회를 주자. 그래서 본인이 너무 뛰어다니면서 모든 플레이메이킹을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쉬운 공격부터 풀어가면 차근차근 풀릴 수 있다라는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 두 팀의 지금 상황을 봤을 때 둘 다 지금 상황이 일단 다른 걸 떠나서 조금 어쨌든 라커룸에서 조금 이렇게 좀 다잡을 필요가 있다. 이게 우선이고 그런 거를 어쨌든 넘어서서 이제 경기장에서의 그 경기력이 실제로 나온다라고 봤을 때는 그냥 탤런트만 놓고 봤을 때는 브라운스가 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두 팀 다 2주 차에는 이제 정신 차린다 라는 전제하에서는 저는 이제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의 승리를 예측해 보게 됩니다. 네, 저희 둘 다 이제 먼데이 나잇 풋볼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의 승리를 예측하면서 이제 2주차 프리뷰를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아, 참 1주차 경기들이 좀 실망스러운 경기가 많았던 만큼 2주차 경기들은 더욱더 재미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는데요. 아무래도 1주차보다 좀 몸이 많이 풀렸으니까 지난주보단 나은 모습들을 보여주겠죠. 네,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이렇게 이제 2부 이 위크 2 경기들에 대한 이 프리뷰까지 마쳐보겠습니다. 이어지는 3부에서는 남겨주신 질문들에 대한 이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3부도 많은 기대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2부 마무리 짓겠습니다.